와, 정부 발표 보고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으셨죠? 정말 많은 월급쟁이 분들 어젯밤에 잠 설치셨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의 꿈이 그냥 한순간에 저 멀리 날아가 버린 것 같아서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내가 사려던 아파트에 필요한 현금이 거의 2배가 됐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정말 황당하셨을 겁니다. 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지 오늘 제가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이아빠입니다. 지금 다들 머릿속이 정말 복잡하실 텐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저랑 같이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럼 도대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이런 대책이 나온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첫째, 집값이 올라도 너무 빠르게,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는 거죠. 둘째, 대출 금리는 계속 떨어지니까 너도 나도 돈 빌리기가 너무 쉬워졌고요. 셋째,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어요. 유동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넷째, 앞으로 집은 계속 부족할 것 같단 말이죠. 이 네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하고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기선 함부로 집 사지 마 하고 빨간 줄을 쫙 끊는 거, 바로 규제 지역 확대고요. 또 하나는 아예 돈줄을 꽉 막아버리는 금융 규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예전에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서울에서도 딱 4개구만 특별관리구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서울 전체 25개구가 싹 다 묶였고요. 거기에 과천, 성남, 하남 같은 경기도 핵심 도시들까지 사실상 수도권에서 여기 좀 괜찮다 싶은 곳은 전부 규제 지역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규제 지역으로 딱 묶이면 뭐가 달라지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선 대출이 확 줄어듭니다.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40%로 그냥 뚝 떨어져요. 그리고 집 여러 채 가진 분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요. 집이 한 채 있더라도 이제 2년은 직접 살아야 나중에 팔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세입자 끼고 있는 집, 이른바 갭 투자는 이제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우리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들한테는 정말 뼈아픈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대출 절벽이 우리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죠. 보세요. 그냥 숫자로 딱 보여주잖아요. 70%에서 40%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 돈 없이 은행 돈 빌려서 집 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쳐요. 예전 같으면 7억까지 대출이 나왔어요. 그럼 내 돈 3억만 있으면 됐죠? 근데 이제는요. 최대 4억이에요. 그럼 내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6억. 갑자기 현금 3억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정말 막막해지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번 대책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가격대별로 필요한 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시죠? 특히 저기 6억 원짜리 아파트 한번 보세요. 원래는 내 돈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3억 6천, 딱 2배가 필요해졌어요. 다른 고가 아파트들도 물론 현금이 더 필요해졌지만 증가율로 보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수준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 이게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한테는 과연 어떤 현실로 다가오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번 정책으로 누가 제일 큰 타격을 입었을까요? 6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22억짜리 초고가 아파트를 사려던 사람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22억지지 추가로 필요한 돈이 2억이나 되는데 싶으시죠?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6억 원 아파트 구매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사람들이 가장 높고 가파른 벽을 만나게 된 셈이에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보세요. 22억 아파트는 필요 현금이 기존보다 12.5% 늘어났어요. 14억 아파트는 고작 5%고요. 그런데 6억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무려 100%가 늘었습니다. 100%. 어제까지 준비했던 돈의 2배를 오늘 당장 가져오란 얘기예요. 이건 정말 사다리를 그냥 걷어차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센 폭풍우 속에서 그냥 넋놓고 표류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맞아요. 이번 대책은 정말 갑자기 들이닥친 폭풍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망망대해에 혼자 떠 있는 기분, 다들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모든 항해에는 끝이 있고 모든 표류의 끝에는 우리가 닿아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 제가 3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간을 공부하고 돈을 더 모으는 준비의 시간으로 쓰세요. 둘째, 내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나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인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규제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셋째, 그렇다고 꿈을 버리진 마세요. 내가 원했던 그 동네, 그 좋은 집에 대한 목표는 그대로 가져가되 눈높이를 살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수를 조금 줄인다거나 신축 대신 연식이 좀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는 식으로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전략 수정입니다. 우리 월급쟁이 여러분들 정말 힘내십시오. 지금 이 표류가 너무 길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분명히 그 끝에는 좋은 도착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충분한 현금이 없다면 이 규제 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은 성급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 숨을 고르고 다음 파도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폭풍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이 폭풍이 지나가고 맑은 날이 왔을 때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고 싶으신가요?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오늘 제 이야기가 그 고민의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